이제 삼성전자 질문을 주셨는데 8만 원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대요. 근데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투자 성향이 이제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는 분이면 네. 둘 다 개찐도찐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같은 섹터잖아요. 그쵸. 같은 섹터고 뭐 누가 조금 더 시세 탄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냐의 차이가 될 거고 섹터는 이제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삼성전자의 물타기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뭐 계속 모아가는 그러니까 뭐 적금 들듯이 모아가는 전략은 배당도 받고 해서 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SK 하이닉스가 밸류적으로 보나 네. AI 시대에 확실히 지금 수혜를 입는 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지금 1등 회사잖아요. 그쵸. 1등 회사 사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대표님은요? 김영철 대표님은? 저도 SK 하이닉스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턴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삼성전자는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 보면 그냥 6만 원 여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요 자리 52,000원. 요 자리 조금 더 내리면은 사실 여기까지죠. 네, 이 원자리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고 정도. 그럼 8만 원대 계시면은 뭐 기다리셔야겠네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약간 좀 싼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모아 가신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더 좀 빠르고 시세 탄력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로 하기에 괜찮은 자리라고 보세요? SK 하이닉스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앞에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갇혀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이제 벗겨내야 될 텐데 요번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밀렸잖아요. 네. 근데 지수는 지금 보면 뭐 이런 구간을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좀 약한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요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한다 했을 때 그냥 물릴 생각으로 산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 만약 오늘 한다라면 그냥 여기 앞에 갭 구간이 열려 있는 그 가격단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한 2%도 안 돼요, 손절이. 이 정도는 2, 3%는 내준다 생각을 하고 네. 했다가 꺾이면 최근에 요 상승 흐름이 꺾이는 거다 생각을 해서 짧게 대응을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제가 드리는 뭐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교하면은 두 분 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시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싸긴 싸다. 근데 저는- 박스권이다. 저는 솔직히 싼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저는 싸다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많이 싸다 생각해요. 지금 수율도 잡히고 있고 근데 왜 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싸긴 싸잖아요. 근데 삼성의 안 경쟁 싸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싸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88,000 대비 56,000원 싼데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턴하겠지. 근데 그렇게 턴할 거였으면 이게 11개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6월까지 한 7개월이잖아요. 이 구간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패시브 자금이 저는 그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그냥 올해 내내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 그리고 외국인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봤을 때 기대치가 높지 않은 흐름. 왜냐면 이창용 한국은행 촌재가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성장률을 0.8로 낮췄다라는 것은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움직임이지 않나 라고 봤을 때 전 삼성전자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데 여기서 패시브 자금 반박. 반박. 제가 반박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 패시브 자금이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15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연초부터 네. 쭉 이어져 가지고. 근데 지난달에 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이 꺾이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고 싶지 않나요? 빈집입니까? 한 빈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뭐 기술적으로도 한 두어 달 정도는 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생각했을 때는 그 두 달이라는 기간이 결국은 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HBM 관련된 포인트하고 기존에 이제 그 수율을 못 잡고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뭐 나오는 기사들 최근에 보면 이제 수율을 70%까지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잡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변화는 뭐 환율에 대한 변동,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정도는 뭐 더 박스권 치겠지만 그 이후에 좀 뭔가 위로든 아래로든 변화가 나오지 않겠나.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 보면 뭔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눌려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악재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된다라면 뭐 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닌텐도 요번에 수주했잖아요. 네. 그 파운드리가 좀 적자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파운드리 일단 최근 뭐 이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좀 아예 떼놓는 거 이거를 이제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 단계에 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빈집이라는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우리 지수 뭐 5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뭐 3천 간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3천을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증권주 뭐 지주사 다 좋고 근데 뭐 조선방산 얘네들은 이미 너무 무겁고 그리고 새롭게 살만한 것들은 결국에는 반도체밖에 없다 돌고 돌아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들어갈 그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보면 2차 전지 가거나 IT 반도체 쪽 가거나 그 가야지 지수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아까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장률 0.8%로 하향해놨는데 갈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거는. 원래 사실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수가 꼭대기를 갈 때는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네.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식을 접근을 하지만 네. 항상 그 논리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럼 결국 뭐 돈의 힘이잖아요, 유동성의 힘.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해놓은 상황, 뭐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상황, 뭐 크게 글로벌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버텨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버텨내긴 하는데 올라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걸린다니까 딱 아유. 지금 기다려 보세요. 설득이 안 돼. 아니, 할 거면 SK 하이닉스고 참 그 다음에 궁금하네. 저는 환율도 이 레벨단에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간부터는 저는 달러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맞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추세도 넘기면서 21세도 넘기잖아요. 다시 1,400원대로 금방 회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진 않겠지만 환율은 약세가 정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금리 한매일 금리 차가 지금 2%대 여기서 한 번 더 낮춰주면 더 낮아지죠. 네. 그리고 성장률도 낮고 그러면 환율은 여기서 원화 강세로 가는 그 흐름 자체가 달러 약세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엄청 좋아서 기조적으로 이게 내려간다? 그거는 쉽지 않아 보여서 환율도 위쪽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런 방산, 조선, 화장품 이쪽들이 계속 가는 이유가 성장이 되게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0.8%잖아요. 그거보다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환율은 무역 협상 끝날 때까지는 찍어 눌러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누가요?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 생각을 하고 네. 왜냐하면 그 환율
감시국 뭐 이런 거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트럼프 얘기 나왔던 게 한국이 워낙 너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려고 하면 뭔가 싫은 건덕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찍어 눌러 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 이후부터 쭉쭉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더 눌러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거는 드라마틱하게 네. 더 강해지기는 좀 힘든데 그쵸. 예, 한 네. 1350원이 맥스 아닐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좀 1350원. 예, 등락을 하면서 뭐 1,400원대 사이 박스권 좀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데 김영철 대표님 미워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할 거나 투자를 할 거면 SK하이닉스가 낫다라는 네, 생각. 똑같은 말씀이에요. 얘기예요. 둘 중에 고르자면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화장품이나 조선 등에 비해서 많이 못 가는 거는 이 관세로 인한 선주문과 반도체 불확실성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반도체를 모아가라는 쪽과 아니라는 의견이 명백히 갈려서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진짜 의견이 완전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뭐 5월 수출 데이터도 반도체 잘 나왔고 역대 뭐 최고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주말에 보니까 네. 어디 무슨 사이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디에서 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섹터 한 10개쯤 해놓고 막 한 몇천 명 대상으로 이제 답을 얻었더니 반도체가 1등이었고요. 네. 꼭 말의 질문이 뭐였냐면 하반기에 제일 쳐다보지 말아야 될 섹터라고 해서 또 한 10개쯤 예, 선택지를 주고서 설문조사를 바로 했는데 반도체가 또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된다라는 시각이 있고 안 된다는 시각이 있고 이렇게 양갈래로 있다고. 근데 양갈래가 양쪽으로 당겨서 힘이 비슷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평행이죠. 네.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양쪽에 그 반도체 업종과 특히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삿바 싸움이죠. 한마디로 줄다리기 하는데 힘은 팽팽하니까 결국 못 가는데 잠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정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중심에서 크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가격대로 보면 네. 5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요 정도 지금 지난주는 사실 그 흐름이거든요. 한번 오른 것 말고는 뭐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선 예,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뭐 M&A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런 콜 테스트에 대한 이제 확실한 통과. 뭐 지난주에 나온 얘기 보면 엔비디아로 출장 가는 삼성 그 파운드리 쪽 임직원들 뭐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조만간 어떤 뭐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권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한 번쯤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될 거면 그냥 빠른 여름 안에 뭔가 승분하고 끄시고 네. 겨울이 오면 저는 여전히 그냥 반도체를 비롯해서 겨울론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진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빙하, 겨울이 온다고 했다가 또 다시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가 빙하기라고 했다가 지금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예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그냥 계속 겨울이 갈 거다에 대한 승부를 볼 거면은 여름에 봐야 되고 그럼 여름에 승부를 보는 그 모멘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엊그저께 나왔듯이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입장이 다른데 네. 하이닉스는 HBM에 거의 올인이 돼 있다 보니까 레거시에 대해서 거의 이제 또 좀 등한시한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레거시 쪽에 디램하고 낸드가 한 2달째 좀 가격이 꽤 급등하고 있어요. 네. 만드는 쪽이 없는데 수요는 늘고 뭐 이게 딥시크의 관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덜한 그러니까
성능이 덜한 녀석 갖고서도 충분히 뭐 AI 검색에 대해서 어떻게만 잘만 이용하면 가능하다. 딥시크 1이나 2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지금 뭐 젠순왕은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AI 인프라 기업을 모색을 하면서 AI 수요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제 뭐랄까 환상이라고 할까 주문을 계속 걸긴 걸었는데 네. 뭐 그것도 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엊그저께 나온 얘기 보면 대만 같은 경우 AI가 훨씬 커져야 되는데 전기가 모자라서 이게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경고해서 원전을 빨리. 근데 원전이 돌려 그러면은 조기가 갖고 바로 망치질해서 버튼 누르면 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 아니, 필요하죠. 진짜 솔직히 제 생각에 최소한 딱 구조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동까지 가는데 멈춘 거였으면 3년 이상 걸리는 거고 신규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10년 동안 보는 거니까 걸리잖아요. 이게 네. 생각만큼 우리가 뭐 AI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 가다 보면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를 다 돌려갖고 AI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일반 전기 쓰는 걸 얼마나 줄여서 AI 데이터 센터 돌릴 건데 이제 이런 이슈가 또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봐서는 결국은 굉장히 뜻은 높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서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가로 먼저 달렸다라고 하면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아 이게 현실론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대감으로 땡길 수 있는 시기는 올해 6월, 7월 지금 사실 이번 달 다음 달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네. 이게 뭐 겨울이 돼서 슬퍼요 이게 아니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6, 7월 정도에 승부를 한번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아, 뭐 나중 되면 뭐 다 슬퍼지니까 지금부터 짐 싸야 되나 이러실 게 아니고 지금은 바짝 뭔가 쪼여가지고 네. 뭔가를 해보실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짝 조여서 해야 될 때다.